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가 손차박 논쟁 같은 거 할 때 뭐 개인 스탯 기록은 정말 뭐 개인 기록은 어마어마하지만 조금 찝히는 대목이 뭐냐면 우승 트로피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대표팀 레벨에서는 또 경험도 한 적이 있지만 이 프로 커리어에서는 우승 트로피가 없다. 우승 경험 있어? 뭐 이거 갖고 약간 좀 찝히는 게 있는데 이걸 좀 도전할 수 있는 처음으로 프로 선수로서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말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토트넘은 진짜 우승 트로피 못 들었죠. 모든 대회 합쳐서 13년 만에 우승에 대한 도전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이 리그컵, 이 카라바오컵에서도 그야말로 극강 모드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특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그래서 사실 뭐 팀으로 놓고 보거나 선수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재미난 포인트가 많은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이번 주말 열리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4월 26일인데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밤 12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일요일 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장소는 이제 잉글랜드 축구의 성지 컵대회 결승이니까 웸블리에서 열리게 되고요. 맨시티와 이제 토트넘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는 유관중입니다. 8,000명의 관중이 좀 들어가요. 뭐 그전에도 이제 FA컵이었죠. 관중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 경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축구 경기에서 대규모 관중들이 들어와도 되나? 라고 하는 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8,000명이나 되는 관중들 속에서 치러진다 라는 거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체스터 시티는 정말 리그컵에서 강합니다. 예. 일단 디펜딩 챔피언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에 3시즌 모두 우승을 차지한 팀이 바로 맨시티고요. 결승전에서 아스날, 첼시, 아스톤빌라 줄줄줄줄 잡으면서 이제 우승을 했고 최근 7번의 리그컵 대회에서 무려 5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팀이 바로 맨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리그컵의 절대 강자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통산 우승도 7번이나 차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리버풀이 8번 차지를 해서 1위인데 그 다음으로 우승을 많이 차지한 팀이 리그컵에서 맨시티입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맨시티가요. 리그컵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져가지고 준우승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우승을 했다는 건데 딱 한 번이 언제냐? 47년 전인 1974년이니까 진짜 시티가 이래저래 뭐 기록으로 보거나 전력으로 보거나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조금 더 좀 세지 않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토트넘은 리그컵 마지막 우승이 이제 2008년입니다. 13년 전이죠. 당시에 결승에서 첼시를 잡고 우승을 했는데 그때 멤버 좋았죠. 지금 베르바토프, 그다음에 로비킨, 그다음에 저메인 제나스, 레들리 킹 이런 선수들이 공격, 미드필더, 수비 쫙 포진되면서 정말 잘 나갈 때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 근데 그 대회 2008년에 우승하고 나서는 어떤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13년 동안 우승 트로피가 없는 우승에 대한 결핍 같은 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리그컵 2015년에 결승 한 번은 좀 갔었고 2019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갔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준우승에 좀 그쳤죠. 일단 13년 동안 토트넘은 공식 대회에서 우승이 없다. 참고로 토트넘은 리그컵에서 통산 우승은 4번 차지했습니다. 1971년, 73년, 99년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2008년입니다. 흐름을 좀 놓고 보면 맨시티가 근데 4월 들어서 사실 약간 조금 주춤거리긴 해요. 좀 리즈에게 좀 졌죠. 그리고 FA컵에서도 첼시에게 좀 졌습니다. 첼시에서 져가지고 쿼드러플이 좀 깨졌죠. 4관왕 노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티는 바로 직전에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필 포든, 로드리가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조금 좀 신승이었죠.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시티가 최근에 여러분 약간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 뭐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11점 차 2위 맨유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다음에 뭐 챔피언스리그도 4강 가 있죠. 리그컵 이번에 이제 결승 올라와 있는 거죠. 여전히 3관왕이 가능성은 살아있는 시티입니다. 잘해요. 강합니다, 여전히. 토트넘은 약간 한숨을 좀 돌렸다고 해야 되나?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잖아요. 이제 2무 1패였는데 무리뉴 감독이 이제 결과적으로 경질되고 그다음에 29살에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딱 지휘봉 잡았는데 그래서 바로 이어졌던 데뷔전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아, 베일 진짜 골 잘 넣대요.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에 컵 대회에서는 PK가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첫 번째 PK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경기죠. 역대 전적은 보면 근래에 두 팀이 되게 팽팽해요. 그죠?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토트넘이 이상하게 시티만 나오면 좀 경기를 좀 잘했어요. 최근 5차례의 프리미어리그 이 두 팀의 맞대결이 2승 1무 2패 똑같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번 이미 만났거든요. 거기서도 1승 1패 서로가 홈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약간 두 팀의 상성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지지 않는 최근의 흐름은 분명히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역대 전적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사실 아주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졌다 보긴 좀 어려운데 이러면 이제 변수가 누가 주요 선수 중에 혹시 못 나오나요? 이런 게 좀 걸릴 수 있잖아요. 자, 요거는 사실 요게 이번 변수가 조금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티가 공백이 좀 있습니다. 일단 수비 쪽에 후벤 디아스와 너무나 파트너십을 잘해줬던 존 스톤스가 지난번 경기 퇴장당했잖아요. 퇴장당해서 이 경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비 쪽에 공백 하나. 그리고 2선 쪽에 케빈 데브라이너, 김덕배도 부상을 입어서 이 경기까지는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최전방에 아구에로 스트라이커도 부상으로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맨시티는 수비 쪽에 존 스톤스, 2선에 케빈 데브라이너, 최전방에 아구에로 이렇게 3명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번 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 토트넘도 원래는 이제 부상 공백이 클 수 있다. 일단 벤 데이비스는 부상으로 확실하게 좀 못 뛸 것 같고 도어티는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은 했지만 약간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도어티는 좀 약하니까. 사실 더 큰 고민은 뭐였냐면 해리케인. 해리케인이 발목 다쳤잖아요. 발목 다쳐가지고 이제 그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때는 손흥민 선수 막 저쪽 경기 PK 넣으니까 관중석에 앉아있다가 막 좋아했던 그 장면이 비춰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발목 때문에 이 경기도 좀 어렵지 않겠어? 왜냐하면 다친 게 4월 16일이에요. 에버튼과의 경기 때 골 넣고 다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맨시티와의 리그컵 결승전에 돌아온다면 열흘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초인적인 복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도 다치면 굉장히 빨리 돌아오고 해리케인도 다치면 굉장히 빨리 돌아오네요. 태생적으로 몸이 좀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선수가 좀 없어서 그런가? 예. 그래서 진짜 해리케인이 돌아올 수도 있다. 지금 일단 훈련은 참가했다고 합니다. 예. 훈련 참가해서 계속 잔디를 밟아보면서 좀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느낌은 약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에도 보면 해리케인이 다쳤다가 또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의 13년의 결핍이 있는 정말 우승 트로피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라도 해리케인을 좀 출전시키지 않을까. 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해리케인이 못 뛴다 이러면은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가야죠. 비니시우스를 톱으로 가는 건 너무 약하고요. 시티를 상대해서 비니시우스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토트넘이 시티를 잡을 때 손흥민 손톱을 놔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좀 봤잖아요. 아무래도 맨시티가 좀 위로 올라와서 전진 압박을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넓게 벌어지면 발빠른 손흥민 선수가 빵 치고 가면서 재미를 좀 봤었는데 만약 해리케인이 못 나오면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려놓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시티와의 그동안의 전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시티 킬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동안 잉글랜드 진출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12번 상대했거든요. 와, 골을 무려 6골을 넣었습니다. 진짜 많이 넣었죠. 그러면 두 경기 중에 한 골은 일단 계속 넣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2019년 진짜 가장 인상적인 건 챔피언스리그 때 만났을 때 결승 앞두고 와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 두 경기에서 3골 때려 넣었던 그 경기가 정말 엄청나게 인생 경기 같은 그런 결과를 끌어냈었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했을 때도 토트넘 홈 경기 승리할 때 골을 넣었던 게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시티에게는 좀 강했다. 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제 골을 또 넣게 된다면 이게 리그컵 결승이니까 뭐 프리미어리그, 유로파 이런 거 다 합쳐서 올 시즌 그동안 45경기에서 20골을 넣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 골을 더 추가하게 되면 올 시즌 통산이 21골이 되는 건데,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프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한 시즌 개인 통산 2016-17 시즌 때가 21골이거든요. 이거와 타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골을 한 골 추가한다면. 만약에 뭐 당연히 그 이상을 한다면 새로운 자기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관심 있고 또 누가 나올까 지켜봐야 하는 선발 라인업 예상 한번 볼게요. 일단 맨시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스톤스, 김덕배, 아구에로는 못 뛰고요. 그러면 4-3-3으로 나오는데 아마 최전방에 그래도 제주스 세워놓을 것 같고요. 스털링이 조금 안 좋단 말이에요. 필포든 세워놓습니다. 필포든. 그리고 이제 반대쪽 오른쪽에 마레즈, 허리 쪽에는 김덕배가 못 나온 자는 베이실바, 균도안, 로드리 세워놓고요. 수비 쪽은 진첸코, 그 다음에 라포르트, 거기 이제 스톤스 자리에 서야 되겠죠. 후뱅 디아스, 칸셀루. 골키퍼는 뭐 리그에서는 에데르송이 주전이지만 지금 컵대회 FA컵이나 리그컵에서는 잭 스테판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스테판으로 계속 쓸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약간 4-3-3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시티가 허리가 좋고 압박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허리를 4-2-3-1에 2명보다는 3명으로 놓고 허리 싸움을 좀 펼치지 않겠냐. 4-3-3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최전방 해리케인이 돌아온다고 보겠습니다. 해리케인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양쪽에 손흥민과 베일이 지난번 경기 아주 기가 막히게 때려넣는 골도 넣었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승부이기 때문에 일단 또 경험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베일이 쓰지 않겠냐. 루카스 모우라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베일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리 쪽에는 아까 3명의 3미들 윙크스, 호이베르, 은돈멜레 이렇게 세우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레길런, 조금 불안하죠. 다이어, 그다음에 알더웨이럴트, 오른쪽에 오리에, 골키퍼는 요리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손 선수가 정말 뭐 손차박도 손차박이지만 근데 진짜 어떻게 프로코리어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자동차 대회 이런 거 말고요. 좀 그럴싸한 대회에서의 우승 트로피를 하나 들어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아니면 정말 이제 좀 다른 팀에서 다른 기회를 가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정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시티 입장에서는 3관왕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FA컵이 무산됐기 때문에 좀 시티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리그컵 포함을 하면 또 3관왕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밤입니다. 시간 맞춰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